몇 년 전에 대화법 세미나를 할 때였습니다. 한 60대 한 집사님께서 대화법을 듣기 시작하시더니 6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저에게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사실은 40대에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전부 다 남편이 잘못하는 줄 알았고, 그리고 남편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대화법을 듣고 보니까 내가 전부 다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남편을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사실 남자 근처에 가기도 싫었고 남자를 거들떠 보기도 싫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화법을 듣고 보니까 전부 다 유메시지, 전부 다 당신이 잘못했어, 당신 때문이야 라고 하는 유메시지를 사용해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리고 60대인데 이제는 내가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 이제는 남자를 생각할 게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용기를 가지고 60대에 새로 재혼을 하시면서 지금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우리는 성격 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경제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외도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내가 유 메시지를 사용하느냐 그리고 I 메시지를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말의 방법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왜 갑자기 제가 이런 예화를 드느냐고 하면 우리가 이제 생명 대화법을 하고 난 다음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목사님 I 메시지가 뭐냐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 놓았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그런 분이 계셔요. 대화법 세미나를 하면 대부분이 묻는 사람이 그거 이야기입니다. 좀 말하는 걸 빨리 가르쳐 달라고, 빨리 가르쳐 달라고. 아니요, 여러분, 말하는 것을 빨리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왜냐고 하면 여러분, 말을 하기 전에 오늘 듣는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듣는 것이 되지 아니하면 오늘 말을 정확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잘 듣기 위해서,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 또 상대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쭉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틀리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이미 대화가 끊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틀린 것이 없다. 모든 대화에는 틀린 대화가 없다. 오직 다를 뿐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쉼표를 찍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이 뭔가를 이야기할 때, 상대가 뭔가를 이야기할 때 그 경청 들을 때에 아하, 저분은 나와 무엇이 다를까? 또 왜 다를까? 그리고 다른 이유가 뭘까를 찾아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훈련이 뭐냐고 하면 우리가 말하기 전에 잘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은 꼭 말을 해야만 그럼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카메라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시죠?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이것을 듣고 노트를 기록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노트를 기록할 때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트를 기록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아, 잘 열심히 지금 나의 강의를 듣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적용해 보려고 애쓰는 모습이죠. 바로 두 번째는 이겁니다. 바로 말은 하지 않아도 행동이나 표현에도 오늘 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욕구를 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욕구를
오늘 행동으로 그리고 표정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 경청할 때는 말과 표정과 행동, 이 세 가지를 다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잘 듣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것이구나 라고 동의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iMessage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베이시컬리 한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대화법을 마치는 순간까지 매일 반복되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가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에는 생각과 느낌을 같이 말해야 한다. 자, 말에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느낌이 있고 그것을 같이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말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숙제를 드린 게 있죠. 뭐죠? 엄마가 철수야 밥 먹어 라고 했을 때 철수가 대답할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철수는 이렇게 대답하죠. 짜증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일상의 대화입니다. 자, 말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오늘 생각이 있고 그리고 느낌이 있다는 거죠. 반드시 내가 뭔가를 이야기할 때에 오늘 생각과 느낌을 같이 이야기해야 그것이 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엄마를 한번 봅시다.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철수야 밥 먹어. 자, 거기에는 무엇이 있어요? 철수야 밥 먹으라고 하는 사실, 오늘 생각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는 말을 했을 때 엄마는 뭐예요? 오늘 말을 반밖에 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완전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철수야, 지금 밥 먹어주면 엄마는 너무 좋겠어. 왜냐하면 엄마가 너 빨리 밥을 챙겨주고 다른 약속이 있어서, 아니면 교회에 약속이 있어서 엄마가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생각과 그리고 느낌. 밥을 먹어주면 좋겠어. 밥을 먹어주면 엄마가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느낌을 표현한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어떤 표현이요? 오늘 내가 너 빨리 밥을 챙겨주고 난 다음에 오늘 내가 교회에 가서 오늘 다른 사람과 약속이 있어서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철수는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엄마가 밥 먹어라고 하는 그 명령 한마디에 당장 따라야 되는 철수,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나 엄마가 그렇게 말과 느낌과 구체적인 이유를 이야기해 줬을 때는 철수의 마음은 달라지는 거죠. 자, 철수 편에서도 한번 봅시다. 철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짜증나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짜증이 났을까요? 짜증났다라고 하는 것은 느낌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철수도 왜요? 말을 완전히 한 것이 아니라 말의 반밖에 안 한 거죠. 짜증나라고 하는 느낌만 이야기했지 뭐가 없어요? 생각이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소망도 없고. 자, 철수가 만약에 오늘 그것을 온전한 말로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엄마, 지금 내가 중요한 순간에 TV를 보고 있는데 엄마가 밥을 먹으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짜증이 나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엄마가 어떨까요? 아무리 아들이지만 자기가 하는 일에 어떤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엄마가 밥 먹으라고 명령을 하니까 이 아들은 짜증이 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짜증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짜증나긴 이유를 설명을 하는 것이 말의 온전한 센텐스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져야 돼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생각만 말했는지 내가 느낌만 말했는지 여러분 한 번씩 곰곰이 한 번씩 따져보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철수가 그렇게 엄마에게 이야기했다고 하면 엄마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이고 우리 아들 뭔가 지금 중요한 일을 하는가 보구나. 그래 철수야 엄마가 얼마나 더 기다려주면 좋겠니?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철수는요 엄마 나 한 2분만 기다려주면 좋겠어요 라고 2분만 기다려주면 생각과 그리고 좋겠어요 라고 하는 느낌을 표현하는 거죠. 누가 좋은 거죠? 철수가 좋은 거죠. 이렇게 되어질 때 오늘 대화가 아름답게 소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생각만 이야기하고 느낌만 이야기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철수야 밥 먹어. 철수가 짜증나. 아니 너 왜 엄마한테 짜증내? 철수가 엄마는 왜 꼭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 꼭 밥 먹으라 그래? 그러면서 다투고 싸우고 가정에 불화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말에는 생각 플러스 느낌, 이것이 공이 동일하게 나가게 되어질 그때에 오늘 온전한 말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이 I 메시지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생각과 그리고 느낌 그리고 거기에다가 소망까지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 나를 주어로 해서 오늘 생각을 말하고 그리고 느낌을 말하고 그리고 이유나 소망을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너 잘못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느낀다라고 하는 내 감정이 이런 감정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랬을 때는 감정이 토스되어지기 때문에 또 상대에서는 그 감정을 받고 또 어떻게 내 입장에서 오늘 생각과 그리고 느낌과 그리고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또 감정을 표현하게 되어지죠. 이렇게 되면서 아름다운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큐티인 여러분, 우리의 말이 사람들에게 적용할 때나 또 오늘 가족들에게 이야기할 때나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걸 이야기했는데 말에는 오늘 생각과 느낌 이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훈련하고 또 좀 더 퍼펙트한 오늘 I 메시지를 하려고 하면 나를 주어로 해서 생각과 그리고 느낌과 그리고 구체적인 소망과 이유를 설명해 주게 되어질 때 우리는 행복한 세상이 되어지고 건강한 가정이 되어지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평생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하면 이제는 알았으니까 이것이 삶의 습관이 되려고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아마 평생이 남은 생애가 걸릴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오늘 우리 가정에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멋지게 한번 우리가 I 메시지를 사용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